상간녀 앞에서 남편이 이혼을 선언했을 때 나는 오히려 행복하게 웃어버렸다. 드디어 그 한심한 남자에게서 해방이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댓글창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연한 크림색의 소박한 방. 커튼 틈으로 살며시 스며들었다. 공기는 아직 서늘했고 창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방 안에서는 부드러운 인상의 젊은 여성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서, 27세. 집에서 멀지 않은 공립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피부는 맑았고 눈빛은 부드러웠으며 미소는 언제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민서는 남편 이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훈은 한 사기업의 사무직 직원이었다. 그들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늑했다.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결혼 3년 동안 조금씩 사들인 소박한 가구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사치라고는 없었지만 거실의 플라스틱 화병부터 민서가 직접 바느질한 식탁보, 그리고 매일 아침 풍겨오는 음식 냄새까지 집안 구석구석은 민서의 애정 어린 손길로 생기가 넘쳤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민서가 먼저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연한 파란색의 긴 홈웨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뒤로 묶은 채였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넣은 간단한 김치볶음밥에 계란 프라이를 올리고 값싼 소시지를 썰어 곁들였다. 식탁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민서는 벽시계를 보았다. 6시 15분. 지훈 씨. 그녀는 부엌에서 부드럽게 불렀다. 아침 다 됐어요. 일어나요. 또 늦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한 남자가 길게 하품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헝클어진 머리에 아직 졸린 얼굴로 나왔다. 그는 흰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 게으르게 식탁으로 걸어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지훈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에 바빴다. 민서는 그를 흘끗 쳐다보고는 식탁에 숟가락을 놓는 척하며 바쁜 채 했다. 최근 들어 남편의 짧은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지훈이 아마 피곤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몇 달 전부터 지훈은 쌓여가는 업무량에 대해 자주 불평했다. 민서는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식사부터 해요. 김치볶음밥 만들었어요. 이거 먹고 힘내요. 그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한 채 천천히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민서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예전에는 아침 식사 때 지훈이 항상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자신의 일에 대해, 동료들에 대해, 심지어 길에서 겪은 교통체증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지만 지금 그들의 식탁은 대화를 잃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민서는 슬픔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지훈 씨, 이따 오후에 서점에 좀 들르려고요. 우리 반 아이들이 요즘 공부에 열심이라 읽을 만한 책을 좀 찾아보려고요. 민서는 반짝이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은 흘끗 쳐다보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편한 대로 해.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다. 네, 근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잠깐일 거예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밤에도 야근할 것 같아. 민서는 벌떡 일어나 그의 발걸음을 따라 문 앞으로 갔다. 야근하면 식사 거르지 말고요. 일 잘 풀리게 기도할게요. 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로 밖으로 나가 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민서는 길모퉁이로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조금 텅 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 지훈 씨가 무사하기를.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훈이 떠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서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치우고 출근할 작은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거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신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넌 강해, 민서야. 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서가 가르치는 학교는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건물은 낡았고 벽 페인트는 여러 곳이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민서를 밝게 맞이했다. 박민서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한 작은 학생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다. 민서는 웃었다. 조심해. 복도에서 뛰면 안 돼. 넘어져. 학생들은 앞다투어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나무 의자에 단정하게 앉았다. 민서는 항상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며 심지어 책 살 돈이 없는 학생을 돕기도 했다. 그녀의 소박함 뒤에는 큰 마음이 있었다. 그날 수업은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민서는 읽기와 세마기를 가르치고 정직과 노력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수업에 도덕적 가치를 녹여냈다. 민서에게 교사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다. 쉬는 시간에 그녀는 교무실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민서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배 교사인 김 선생님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 씨, 피곤해 보이네. 어디 안 좋아? 민서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남편이 계속 야근하나 봐? 김 선생님이 물었다. 조심해. 네,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민서 씨. 요즘 직장 생활이 보기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아. 어쩔 땐 집사람보다 회사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의미심장했다. 민서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지훈 씨를 믿어요, 선생님. 책임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생각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서는 그녀의 좋은 의도를 알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증거도 없이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사랑을 믿었다. 저녁 무렵 민서는 계획대로 서점에 들렀다.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책장을 따라 걸었다. 손에는 이미 몇 권의 동화책과 수학 문제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책을 받고 기뻐할 어린 학생들의 얼굴을 상상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이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빠르고 무뚝뚝했다. 나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가. 회사 일 때문에. 기다리지 마. 민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네, 괜찮아요. 조심하고 식사 거르지 말고요. 응.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민서는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사 일.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있었다.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마치 더 이상 상관없다는 듯한. 하지만 민서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녀는 계속 믿기로 했다. 정말 바쁜 거겠지. 나도 이상한 생각 안 하게 바쁘게 지내야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밤에 민서는 책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보통은 지훈이 리모컨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정치 뉴스나 축구 경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옳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먼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랑이 요즘 들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밤 9시 민서는 아직 깨어 있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씨, 저녁 먹었어요? 야근 조심하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아요.
하지만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은 채였고 밤늦게까지 답장은 오지 않았다. 민서는 결국 소파에서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이 오늘 아침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차를 준비하고 맞은편에 빈 접시를 정리하며 혼자 앉았다. 벽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훈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민서는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이 예전에 당신은 날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난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난 여전히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여자인데, 하지만 침묵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여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내가 더 인내심을 가져야겠지. 사랑은 시험받는 것이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후 몇 주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지훈은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민서는 혼자인 것에 점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민서에게 말을 걸었다. 민서 씨, 남편이 엄청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가 힘드네. 민서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네, 아주머니. 회사에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네. 그래도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아주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남편이 너무 바쁘게 일하면 아내도 조심해야 한다던데. 바깥에 유혹이 많잖아요. 민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네, 아주머니. 저는 제 남편을 믿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 말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서서히 자라나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믿기로 했다. 민서에게 사랑이란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서는 일기장에 썼 모든 사랑이 쉽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지훈에 대한 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고 믿고 싶다. 나는 그저 그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불평 없이 화내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책을 덮고 베개를 껴안고 기도와 함께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렸다. 빗방울 소리는 지친 마음을 채우는 슬픈 자장가 같았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민서는 텅 빈 마음으로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은 채 잠이 들었다. 늘 따뜻하게 느껴졌던 아침이 이제 민서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다. 심지어 야근이라는 핑계로 새벽녘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예전에는 집 문을 열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지만 이제는 집 앞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훈이 돌아와서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그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할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민서는 5시에 일어났다. 그녀는 빨래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했다. 하지만 식탁은 여전히 쓸쓸했다. 지훈은 인사도 없이 더 일찍 출근해버렸다. 손도 대지 않은 커피 한 잔과 아직 깨끗한 빈 접시만 남아있었다. 민서는 식탁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따뜻한 찻잔을 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급했나 보지. 아침 회의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긍정적인 이유를 찾으려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는 상실감. 그날 밤 민서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벽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메시지도 연락도 없었다. 보통 바쁘더라도 지우는 항상 짧은 메시지를 보냈었다. 나 야근해. 기다리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했다. 민서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마침내 네 번째 전화 끝에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왜 그래? 민서야. 지훈의 목소리는 짧았다. 지훈 씨, 어디에요?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안 와서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아직 회사야. 일이 많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지훈은 빠르게 대답했다. 아. 민서는 침을 삼키며 실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어. 됐지. 이제 끊을게. 아직 할 일이 많아. 딸까. 민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휴대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지훈이 항상 잔소리가 많았다. 그는 항상 민서의 안부를 물었고 심지어 민서가 밥을 안 먹으면 야단치기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민서는 다시 시계를 보았. 긴 바늘은 이미 숫자 10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담요를 끌어당겨 소파에 기대 앉았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느님, 만약 그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에게 힘을 주세요. 하지만 만약 그가 변하고 있다면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 다음 날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현관 앞에 있는 지훈의 구두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작은 걸음으로 거실로 달려갔다. 지훈은 여전히 출근복 차림 그대로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민서는 조용히 다가가 그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훈 씨,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지훈은 눈을 뜨며 머리를 붙잡았다. 하아, 왜 그래, 민서야. 나 방금 잠들었단 말이야. 민서는 황급히 물러섰다. 미안해요. 그냥 아침 식사 준비됐다고 말하려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닭곰탕 끓였어요. 지훈은 게으르게 앉았다. 나 시간 없어. 이미 늦었어. 하지만 아직 시간 없다고 했잖아. 지훈이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제 짜증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민서는 움찔했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빠르게 멀어지는 지훈의 차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지훈이 화를 내면 항상 포옹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분노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곰탕 그릇을 바라보았다. 손에 쥔 숟가락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 숟가락 떠서 다시 내려놓았다. 예전엔 이거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의 날들은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지훈은 말이 점점 줄었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었으며 옷에서 나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때때로 민서는 아무 냄새도 못 맡은 척했고 때때로 지훈이 집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서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지훈 씨, 피곤해 보이네요. 기운 내라고 주스 만들었어요. 지훈은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됐어, 안 마실래.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지훈은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뭔데? 왜 그래요? 요즘 당신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닫고 차가운 얼굴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민서야. 난 그냥 일 때문에 바쁜 거야. 그게 다야. 내가 밖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멀게 느껴져서. 지훈이 일어섰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왜 그래, 민서야.
내가 우리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의심이나 하고.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민서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사랑은 보이지 않았다. 분노와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돌아보지도 않고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중얼거렸다. 며칠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지우는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 민서는 식당에 혼자 앉아 남편과 함께 채워져야 할 빈 접시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시 말을 걸었다. 민서 씨, 남편이 정말 바쁜가 봐.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요즘 보니까 회사 동료랑 자주 같이 다니는 것 같던데? 이름이 뭐였더라? 유라였나? 강유라. 민서는 재빨리 돌아보았다. 강유라요? 응, 강유라. 저번에 회사 근처 편의점 갔을 때 봤어. 남편이랑 둘이 커피 사더라고. 나난 애인 줄 알았지. 뒤에서 보니까 비슷해 보이던데.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직장 동료일 거예요. 아주머니. 지훈 씨는 원래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하니까요.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웃이 떠난 후 민서는 빗자루질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강유라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강유라가 누구지?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지훈의 모든 행동 변화를 떠올렸다. 부드러웠던 남편에서 무관심한 남자로 변해버린. 그녀는 휴대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지훈의 메시지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상처받을 만한 걸 알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나지막이 생각했다. 며칠 후 민서가 옷장 속 옷을 보고 있을 때 테이블에 놓여있던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에 민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강유라. 메시지는 짧았다. 지훈 씨, 오늘 밤에 늘 가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늦지 말아요. 보고 싶어요. 민서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늘 가던 곳, 보고 싶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화내고 싶었고 울고 싶었지만 몸은 오히려 힘이 빠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건 그냥 오해일 거야. 그냥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일 거야. 하지만 그 논리는 거의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설명도 없이 말했다. 민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훈 씨, 벌써 밤인데 어디 가요? 회사 동료, 잠깐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회사 동료, 강유라 씨요? 그 말이 민서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 뭐 했어? 내 휴대폰 봤어? 민서는 반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휴대폰 안 봤어요. 그냥 혼자 울려서. 그래서 이름을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훈이 큰 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이제 나를 통제하기 시작했구나.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민서는 얼어붙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지훈은 재킷을 입고 거친 걸음으로 나갔다. 문이 너무 세게 닫혀 벽에 걸린 그들의 결혼사진 액자가 흔들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가 깨졌다. 민서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깨진 액자 속에서 과거의 행복한 두 얼굴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 조각을 천천히 주었다. 하지만 손이 베어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상처는 방금 가슴을 강타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만약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그냥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난 떠날 수 있었는데. 그 후의 날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서로 교차하지 않는 두 세계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에만 몰두했다. 마치 민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민서는 여전히 인내하려 애썼다. 그녀는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옷을 빨고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저 지쳤을 뿐이었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지쳤다. 어느 날 밤, 민서는 거실에 앉아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 기다리지 마. 밖에서 자고 갈게. 일이 많아. 민서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또 일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수리해 놓은 결혼 사진을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지훈 씨, 당신은 예전의 사랑은 단순한 거라고 했잖아요. 서로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왜 지금은 나 혼자만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며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결혼 후 처음으로 민서는 집이 정말로 텅 비었다고 느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랑이 인사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서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전에는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던 지훈이 이제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자주 댔다. 처음에는 민서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다. 민서에게 신뢰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구속하거나 증거도 없이 비난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 한구석이 불안했다. 아내의 직감 같은 것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막 저녁 식사 준비를 마쳤다. 식탁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맑은 닭곰탕, 양념게장, 그리고 막 팬에서 건져낸 고등어구이까지. 하지만 시계는 벌써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떴다. 민서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 씨, 어디에요? 벌써 늦었는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몸이 건조했다. 나 아직 회사야, 민서야. 일이 많아서 아마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민서는 지훈이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래도 저녁은 꼭 챙겨 먹어요. 응, 알았어. 그 짧은 대답에 민서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예전에는 지훈과 통화할 때마다 항상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말투가 건조해서 마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서는 또 다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지훈은 어디를 가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새로운 향수를 쓰기 시작했다. 민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민서가 물어보면 지훈은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회사 동료한테 선물 받았어. 하지만 민서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지훈이 두고 간 도시락을 전해주러 회사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강유라라는 인물과 마주쳤다. 유라는 24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머리는 길고 검은 웨이브 스타일이었고 입술은 새빨갛게 빛났으며 향수 냄새가 매우 강했다. 민서가 사무실 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유라는 지훈과 그의 사무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작게 웃고 있었고 민서는 유라의 손이 친밀하게 지훈의 팔을 건드리는 것을 잠시 보았다. 민서의 온몸이 순간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잡았. 증거도 없이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녀는 다가갔다. 지훈 씨, 민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불렀다. 지훈은 깜짝 놀란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서야, 여긴 어쩐 일이야? 민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까 도시락을 깜빡하고 가서요. 그래서 가져다 줬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도시락 통을 들어 보였다. 아, 응, 고마워. 지훈은 불안해 보였다. 그는 유라를 흐긋 쳐다보고는 소개했다. 이쪽은 강유라 씨. 우리 팀의 새로운 동료야. 유라는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민서 씨.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선이 있었다. 마치 유라가 그녀에게 미묘하게 도전하는 것 같았다. 그날 회사에서 돌아온 후 민서는 가슴이 답답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불길한 예감이었다. 밤에 민서는 방에서 화장대 위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배신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유라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민서는 지훈의 입에서 유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말이었다. 오늘 유라 씨가 보고서 도와줬어라거나 유라 씨도 같이 회의에 들어갔어 같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너무 자주 들렸다. 심지어 민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도 지훈은 항상 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일 처리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지훈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다. 회사 강유라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 망설이다가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 내용은 민서의 숨을 멎게 했다. 지훈 씨, 아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내일도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날 밤 민서는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었다는 핑계로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민서는 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민서가 부드럽게 물었다. 사무실 밖에서 회의했어. 어디서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왜 자꾸 물어봐?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걱정돼서요. 됐어. 나 피곤해. 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방으로 향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한때 그토록 컸던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신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처 때문에 그녀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강유라였다.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다. 그날 유라와의 만남이 자신의 가정을 뒤흔들 거대한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가 그동안 사랑으로 가꿔온 집이 이제 다른 한 여자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느님, 이것이 시험이라면 이 모든 것을 마주할 힘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저 멀리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지훈과 유라는 함께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민서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다. 웃음과 장난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고요하게 느껴졌다. 벽들은
마치 자신과 지훈 사이에 자주 일어나기 시작한 다툼의 메아리를 저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종종 지훈은 흐긋 쳐다보기만 하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밖에서 먹을게.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서는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아마도 지훈이 단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유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위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밤 또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지훈은 휴대폰에 더 몰두했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작게 웃었다. 반면 민서는 소리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서도 잠든 척했다. 그리고 지훈의 입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유라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구하고 싶었다. 비록 둘 사이의 거리가 이미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훈 씨, 그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요즘 당신 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처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지훈은 그녀를 잠시 쳐다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나 피곤해. 매일 똑같은 말만 하잖아. 그냥 의심 좀 그만할 수 없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 당신이 그리워요. 나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야. 지훈이 소리치자 민서는 깜짝 놀랐다. 정말 똑같다면 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유라 씨랑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곧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다. 지훈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또 시작이네. 왜 항상 유라 씨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직장 동료끼리는 매일 밤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지 않아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 내 휴대폰 봤어?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 더는 못 참겠어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지훈은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내 사생활을 엿볼 권리가 없어. 당신은 아내지, 탐정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은 남편이에요. 민서는 마침내 감정을 참지 못했다. 당신은 아내의 마음을 지켜줄 책임이 있어요. 난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사이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전부 사라졌는지.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공허했다. 민서는 그 침묵에서 답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의 거리는 더욱 멀게 느껴졌다. 지훈은 더 이상 잠들기 전에 민서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잤고 매일 아침 인사도 없이 일찍 일어나 출근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몇 번이고 민서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해라는 짧은 쪽지를 쓰고 심지어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꾸며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훈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치 민서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용기를 내어 말없이 지훈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서프라이즈는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상처로 변했다. 멀리서 민서는 지훈과 유라가 회사 건물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가볍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매우 달라 보였다.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서에게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서는 차 뒤에 숨어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유라가 애교스럽게 지훈의 팔을 건드리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함께 차에 탔다. 민서는 방향을 잃은 듯 굳어서 있었다.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나왔어. 그는 열쇠를 테이블에 놓으며 짧게 말했다. 민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회의. 지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 씨, 나 오늘 당신이랑 유라 씨 봤어요. 지훈은 즉시 돌아보았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당신 나 따라다녔어? 아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걸 봤어요. 아주 가까워 보이던데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웃었다. 세상에, 민서야. 당신 정말 편집증 환자 같아.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직장 동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지훈이 폭발했다. 그만해, 민서야. 매일 유라 얘기만 하는 거 지겨워. 내가 당신 말고는 인생이 없는 줄 알아? 민서는 얼어붙었다.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난 그냥 예전에 내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쩌면 예전에 내 남편은 이제 없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천둥처럼 민서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한때 알았던 사랑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증오와 거부감뿐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흐느낌을 참았다. 방 밖에서는 지훈이 소파에 누워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깨졌다. 한 번의 다툼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과 유라라는 제3자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죽어간 사랑 때문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제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느끼는 고통 뒤에서 작은 평온함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계속 상처를 안고 버티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로울 것이라는 민서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점점 더 힘겨워졌다. 그 큰 다툼이 있었던 밤 이후로 따뜻했던 집은 이제 그녀에게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민서가 물으면 대답은 항상 같았다. 회사 일 때문에.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눈을 볼 때마다 보이는 것은 무뚝뚝한 어조와 차가운 태도로 깔끔하게 포장된 거짓말뿐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인내하려 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비록 종종 혼자 먹게 될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옷을 빨고 셔츠를 다리고 매일 방을 정리했다. 비록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부서져 쌓여가는 고통으로 변해갔지만 하지만 민서의 인내심은 유라라는 인물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더욱 깊은 시험에 들었다. 더 이상 지훈이 언급하는 이름 뒤에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 비꼬는 듯하지만 달콤한 미소로 도전했다.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집 근처 채소 가게에 있을 때 두 이웃 아주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 저 사람 이지훈 씨 부인이잖아. 맞아. 듣자 하니 요즘 이지훈 씨가 회사 여자랑 엄청 가깝다던데. 엄청 예쁘대. 이름이 강유라랬나. 민서는 채소를 고르던 손을 멈췄다. 몸이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했다. 비록 마음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장본 것을 계산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해서 민서는 현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아침 바람이 피부를 파고들듯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맑은 하늘을 보았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며칠 후 그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그날 오후 민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하얀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다. 차 안에서 화려한 차림의 여성이 내렸다. 웨이브 진 머리, 커다란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비싸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민서는 즉시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강유라였다. 실례합니다. 여기 이지훈 씨 댁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어조 뒤에는 오만함이 숨어 있었다. 민서는 굳은 채 서 있었다. 네, 맞는데 지훈 씨는 지금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유라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 그냥 잠시 들렀어요. 마침 지나가는 길이어서요. 저 지훈 씨 직장 동료예요. 민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알아요. 지훈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지훈 씨도 당신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유라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인내심 많은 아내라고 하던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남편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받아줄 수 있는 아내는 드물잖아요. 그 말은 칭찬으로 위장한 칼날 같았다. 민서는 유라의 미소 뒤에 숨겨진 미묘한 비아냥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뭐 아내니까요. 남편을 이해해주는 게 제 역할이죠. 민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지훈 씨가 안쓰러워요. 그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집안일에 너무 바빠서 자기를 위해 쓸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민서를 강타했다. 그녀는 지훈이 등 뒤에서 불평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여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만약 지훈 씨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잊었나 보네요. 제가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을 위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유라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와, 정말 로맨틱하네요. 하지만 부디 지훈 씨가 그걸 아직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떠나기 전 유라는 민서의 집 주위를 둘러보았다. 힘들게 지은 소박한 집, 그녀는 빛바래기 시작한 벽, 현관의 낡은 나무 의자, 그리고 일부 시든 화분을 관찰했다. 집이 정말 소박하네요. 그래도 편안해 보여요. 그녀는 숨겨진 조롱처럼 들리는 어조로 말했다. 민서는 옅은 미소로만 대답했다. 소박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사랑이 버티기에 충분하기를 바라요. 유라가 떠난 후 민서는 집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손이 감정을 참느라 떨렸다. 그녀는 유라가 온 목적이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치 나는 내 남편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집에 올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그 일에 대해 지훈에게 이야기하려 했다. 지훈 씨, 오늘 낮에 유라 씨가 집에 왔었어요. 휴대폰을 보던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뭐, 그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네, 그냥 잠시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유, 그냥 오해일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민서야. 지훈 씨, 나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지훈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민서야, 제발. 그만 좀 해. 우린 그냥 직장 동료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민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민하다고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심지어 우리에 대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이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지훈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알았어. 당신이 싫어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게. 하지만 제발 나 좀 그만 의심해.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지겨워. 지겹다고요? 내가 지겨워요?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민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대답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 후의 날들, 유라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업무적인 맥락에서였겠지만 민서는 그 사진들 속 시선의 의미를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직장 동료로 볼지 몰라도 아내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었다. 전문적인 경계를 넘어선 친밀함이 있었다. 심지어 어느 날 밤, 유라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민서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민서 씨. 제가 지훈 씨랑 자주 같이 있어서
죄송해요. 근데 그이는 정말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 친구일 뿐이에요. 민서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얘기 친구라는 말이 조롱처럼 들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제 남편에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라 씨. 하지만 거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는 아직 제 남편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가 빠르게 다시 답장했다. 아, 물론이죠. 근데 민서 씨 남편이 먼저 얘기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의 없어 보일까 봐요. 민서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았다. 아팠지만 화도 났다. 그 여자는 이제 그의 관심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미묘하게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 고요한 밤, 민서는 거실 바닥에 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느님, 제가 그동안 지키려 했던 사랑이 저 혼자만 느꼈던 건가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한편 다른 곳에서 유라는 지훈과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훈 씨, 오늘 당신 아내 집에 갔었어. 집이 작고 귀엽더라. 근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던데? 유라는 킥킥거리며 말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앞의 길을 바라보았다. 유라야, 그러지 마. 하지만 사실이잖아. 그 여자는 당신이랑 안 어울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무심코 그 말은 더 깊은 파멸의 시작점이 되었다. 유라가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지 않고 민서 앞에 서서 승리에 찬 미소로 도전할 때 그날 아침은 다르게 느껴졌다. 공기는 평소보다 더 신선했다. 비록 민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폭풍을 막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 아무 소식 없이 그녀를 떠나 유라와 함께 살기로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소박한 집에는 이제 벽시계 소리와 그녀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외로움이 더 이상 그녀를 울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울었다. 오늘 그녀는 멈추기로 결심했다.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아직 창백해 보였지만 눈은 더 이상 붓지 않았다. 충분해. 민서야,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다시 일어설 시간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에 파우더를 살짝 바르고 옅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시도할 용기를 냈다. 지훈이 떠난 후 민서는 혼자서 모든 가계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전기요금, 집 대출금,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예전의 부수입을 위해 종종 사용했던 재봉 기술이 있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민서는 거실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있던 재봉틀을 다시 열었다. 주문을 다시 받기 시작한 첫날, 뜻밖에도 몇몇 이웃들이 옷을 수선해달라며 바로 찾아왔다. 민서 씨, 우리 딸 치마가 찢어졌는데 좀 고쳐줄 수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물었다. 네, 그럼요. 오늘 저녁에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녀의 자신감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했고 재봉이 끝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고 삶이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바쁜 재봉일 틈틈이 민서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곤 했다.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글이었다. 때로는 상처, 실망,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글은 동기부여 문구로 변해갔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누군가는 필요 없다. 나 스스로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렇게 썼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그동안 민서는 남편 없이 하루를 보내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가벼워졌다. 그녀는 예전에 싫어했던 고독을 즐기기 시작했다. 음식이 너무 짜다고 화내는 지훈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도
푹 잘 수 있었고 비판받을 걱정 없이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었으며 무시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재봉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안녕하세요, 민서 씨. 저는 아마라 패션 부티크입니다. 저희 고객 포스팅에서 선생님의 재봉 솜씨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와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대량 주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서는 잠시 멍했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야기해보니 그 제안은 정말이었다. 그 부티크는 드레스와 한복 제작을 맡을 추가 재봉사를 찾고 있었다. 민서는 내일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날 밤 민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방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하느님, 이 모든 일 후에 이렇게 도움을 보내주시는군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아팠던 상처가 이제 아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활기차게 부티크로 향했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의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재봉 샘플이 든 서류철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했다. 부티크 주인인 다인이라는 여성은 그녀의 작업 결과에 바로 감명받았다.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요, 민서 씨. 바느질이 깔끔하고 섬세하네요. 우리 팀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다인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그날은 민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몇 가지 중요한 주문을 맡게 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수입도 늘었다. 그녀는 예전에 골치 아팠던 빚의 일부를 갚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일뿐만이 아니었다. 마음도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산책을 자주 하며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신선한 공기를 즐겼다. 가끔 단골 커피숍에 들러 주인과 담소를 나누었다. 삶은 소박했지만 평화로웠다. 예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민서를 안타깝게 보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민서 씨, 요즘 더 예뻐졌네요. 더 생기 있어 보여요. 남편한테 막 버림받은 사람 같지 않아요. 한 이웃이 툭 던졌다. 민서는 그저 작게 웃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민서는 아직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언젠가 지훈과 유라 앞에 당당히 서고 싶다는 소망.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얕보았던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밤에 마지막 재봉을 마친 후 민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마치 그녀의 재기를 보며 함께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영원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제가 놓아주는 용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민서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 그리고 왠지 모르게 언젠가 운명이 지훈과 유라와 다시 마주치게 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다른 위치에서 그녀는 그날 밤 평온한 미소로 수첩을 닫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짧은 한 문장을 썼다. 오늘 나는 희생자가 아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승리자다. 그날 하늘은 흐렸고 마치 민서의 무거운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았다. 아침부터 그녀는 뚜렷한 이유 없이 불안했다. 재봉을 하려 할 때 손이 떨렸고 생각은 어딘가로 계속 떠다녔다. 갑자기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주 익숙한 번호로부터였다. 얘기 좀 해야겠어. 오후 4시에 늘 가던 카페로 와. 보낸 사람은 이지훈이었다. 민서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지훈이 유라를 위해 그녀를 떠난 이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모든 것을 끝내라고 그녀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오늘이 아직 매달려 있는 과거를 정말로 놓아줄 때일지도 몰라. 오후가 되자 민서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회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작은 가방을 들었다. 그녀는 침착해 보이려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 실망, 그리고 마침내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멈칫했다. 그곳에는 지훈이 이미 앉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아름답게 늘어뜨린 머리, 그리고 민서의 등장을 보자마자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는 얼굴, 강유라였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훈을, 그리고 유라를 쳐다보고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몇몇 카페 손님들이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앉아, 민서야. 지훈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민서는 앉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오라고 했잖아요. 이게 값싼 드라마가 아니길 바라요. 유라는 작게 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들렸다. 와, 아직도 성깔 있네, 민서 씨. 버림받았으면서 난 당신이 눈물 흘리면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올 줄은 몰랐네. 민서는 유라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내 눈물은 이미 다 말랐어, 유라 씨.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자존심뿐이야. 지훈은 두 여자 사이에서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모든 걸 좋게 끝내고 싶어, 민서야. 나 결심했어.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이 그냥 그렇게 흘러나왔다. 몇 초 동안 민서의 세상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가슴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천천히 스며드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녀는 평온한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결국 직접 말할 용기가 생겼군요. 난 그 말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지훈은 민서의 너무나 침착한 반응에 놀란 듯했다. 반면에 유라는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입술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상에, 민서 씨, 드디어 현실을 깨달았구나. 지훈 씨는 나랑 더 잘 어울려. 당신은 그에게 너무 평범해. 민서는 유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옅었지만 날카로웠다. 축하해, 유라 씨.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원하던 남자를 차지했네. 하지만 당신이 가져간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짐만 가득한 돌멩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라. 그들의 테이블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다. 지훈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그 말은 뜻밖의 증인들,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 카페, 손님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해졌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훈의 말이 아니라 민서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비꼬는 웃음도 미친 웃음도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가볍고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지훈은 이마를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웃는 거야? 민서는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을 닦았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행복해서 웃는 거야, 지훈 씨. 마침내 당신 같은 한심한 남자에게서 해방되었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여자에게 쉽게 휘둘리고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로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난 오히려 고마워. 유라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 보였다. 이봐, 강한 척하지 마. 당신 버림받은 거야. 알겠어? 이혼당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부끄럽다고? 지훈 씨 같은 남자를 잃어서? 아니, 유라 씨. 난 오히려 당신이 불쌍해. 이제 그의 모든 나쁜 성격을 당신이 감당해야 할 테니까. 충실함이 뭔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살아야 할 테니까. 카페는 조용해졌다. 몇몇 손님들이 유라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피함으로 붉어졌다. 그는 예전에 부드럽고 자주 울던 민서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민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며 축하해, 유라 씨. 내 남편을 가졌네. 그 바보 같은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아봐.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훈을 쳐다보며 그리고 당신,
고마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 앞에서 이혼을 선언해줘서 이제 난 정말로 자유야.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민서는 가방을 들고 떠났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치 수년간의 짐이 어깨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올 때 저녁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그동안 꿈꿀 수만 있었던 자유의 향기를 가져왔다. 그녀는 보도를 따라 걸으며 미소 지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평범한 여자로 볼지 모르지만 민서에게 오늘은 승리의 날이었다. 그녀가 다시 태어난 날, 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그녀 자신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창문을 열고 저녁 노을 빛이 들어오게 했다. 그녀는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수첩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저 밖에서는 유라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그들은 민서를 잃은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롭고 강하며 더 이상 어떤 것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 자신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민서는 활짝 웃었다. 조롱 때문도 아니고 가식 때문도 아니었다. 마침내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날 아침 민서의 작은 집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고요했지만 슬픈 고요함이 아니었다. 평화롭고 안정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고요함이었다. 더 이상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없었고 아침 식사가 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긴 잔소리를 듣는 일도 없었으며 그녀가 말할 때마다 얕보는 시선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과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창가에 부드러운 커튼을 걷어 올리는 아침 바람뿐이었다. 지훈이 유라 앞에서 이혼을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민서의 삶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눈을 뜰 때 가슴에 짐도 없었다. 심지어 이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식 없이 미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작은 일부는 과거와 화해하려 애썼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그 상처가 이제 힘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민서는 새로운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루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썼다. 재봉사업 확장하기, 패션 디자인 전문적으로 배우기, 작은 부티크 열기,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그녀는 그 목록을 보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미래에 집중할 시간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아마라 패션 부티크와 협력한 이후로 재봉 주문은 점점 더 많아졌다. 심지어 부티크 주인인 다인 씨는 그녀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다인 씨가 그녀에게 연락했다. 민서 씨, 새로운 디자인 부문을 관리하는 걸 도와주시는 건 어때요? 우리 제품에 민서 씨 작품처럼 독특한 감성을 더하고 싶어요.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렇게 큰 신뢰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전에 지우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혼자서도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네, 다인 씨, 배우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후의 날들, 민서는 더욱 바빠졌다. 그녀는 많은 새로운 것을 배웠다. 원단을 고르고 패턴을 정하고 인력을 관리했다. 매일 밤 그녀는 패션 디자인에 관한 책을 읽고 온라인 튜토리얼을 시청했다. 그녀는 엄청난 열정으로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천천히 그녀의 삶은 변했다. 작은 집은 이제 아름다운 색상의 원단, 마네킹, 그리고 고객 주문 더미로 가득 찼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즐겼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훈과 유라에 대한 소식이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유라는 공공장소에서 자주 화를 내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지훈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민서에 가까운 이웃인 한 아주머니가 언젠가 찾아와 수다를 떨었다. 민서야, 얘기 들었어? 그 유라라는 여자가 지훈이랑 월세방에서 돈 문제로 자주 싸운대. 민서는 그저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주머니.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들의 인생 공부의 일부겠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정말 대단하다. 민서야, 이혼하고 나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더 성공했네. 민서는 작게 미소 지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같은 날 밤 재봉틀을 끈 후 민서는 다시 수첩을 보았다. 그녀는 썼다. 예전에는 잃어버려서 울었다. 이제는 마침내 놓아줘서 감사한다. 하루가 한 주가 되고 민서는 실력 있는 재봉사로 점점 더 알려졌다. 몇몇 새로운 고객들이 다른 도시에서 찾아왔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삶을 더욱 안정시켰다. 그녀는 저축을 시작하고 집을 수리하고 심지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돕기까지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현관에서 차를 즐기고 있었다. 택배 기사가 와서 편지를 건넸다. 그녀가 편지를 열었을 때 눈썹이 바로 치켜 올라갔다. 가정법원에서 온 편지였다. 그녀의 신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혼녀가 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이혼 서류였다. 그녀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슬픔도 눈물도 없었다. 공식적으로 끝났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난 정말로 자유야. 그녀는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항상 지훈과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던 색.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색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 마치 자연도 그녀에게 용감하게 놓아준 것을 축하해주고 싶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다인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서 씨, 제안할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에 새로운 지점을 열 계획인데 민서 씨가 생산부문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급여와 복지는 당연히 올려드릴 거고요. 민서는 잠시 침묵하며 그 제안을 소화하려 애썼다. 예전에는 이렇게 멀리 꿈꿀 용기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 큰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다인 씨.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 날 민서는 서울로 이사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삶이 정말로 변했다고 느꼈다. 예전에 자주 무시당하던 아내에서 이제는 밝은 미래가 앞에 놓인 독립적인 여성으로. 잠들기 전 그녀는 작은 수첩에 한 문장을 더 썼다. 나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행복으로 위장한 짐이었다. 이혼 후의 날들은 더 이상 슬픔의 시기가 아니라 부활의 시기였다. 민서는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위한 구원자가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늘 그렇듯 인간의 삶을 가지고 노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서울 지점 부티크를 둘러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멀리서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민서야. 그녀가 돌아보니 그곳에는 한때 아주 잘 알았던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지훈은 초라해 보였고 그의 공허한 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유라가 없었다. 민서는 잠시 얼어붙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때 매우 소중했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느껴지는 낯섦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평온하게 마음에 조금의 떨림도 없이 바라보았다. 지훈이 다가왔다. 나 얘기 좀 하고 싶어. 민서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지훈 씨, 난 과거와 더 이상 엮일 일이 없어. 그리고 우아한 걸음으로 그녀는 그 남자를 떠났다. 모든 후회를 짊어진 채 혼잡함 속에 홀로 서 있도록. 그날 오후 민서는
자신이 정말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에게서뿐만 아니라 약하고 쉽게 부서졌던 과거의 자신에게서도. 그녀는 황금빛으로 물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혼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내 진짜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민서와 지훈의 이혼이 법원에서 확정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한때 적처럼 느껴졌던 시간은 이제 민서에게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다. 비록 이별 초기의 눈물과 외로움으로 채워졌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졌다. 민서는 이제 자신의 노력으로 직접 산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한 가정식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친절해서 동네와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 되었다.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 그녀는 상처를 힘으로 바꾸며 일어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훈과 유라의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정식으로 결혼한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지훈은 유라와 함께 사는 것이 꿈에 그리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하고 세심하며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 예전에 부드러워 보였던 유라는 이제 본색을 자주 드러냈다. 그녀는 쉽게 화를 냈고 지훈에게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자주 요구했으며 더 부유했던 전 남자친구들과 지훈을 비교하는 일도 잦았다. 당신은 남편이면서 월급이 그것뿐이야. 내가 매달 똑같은 가방만 들어야 해? 어느 날 밤 지훈이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을 때 그녀가 소리쳤다. 지훈은 그저 조용히 분노와 창피함을 참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생각은 자주 민서에게로 향했다. 소박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미소로 그를 맞이해주던 아내. 그는 진정한 사랑이 아름다움이나 사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진심과 평온함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업보는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를 자랑스럽게 했던 회사의 큰 프로젝트가 상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갑자기 취소되었다. 지훈도 그 여파를 맞았다. 직급은 강등되었고 월급은 삭감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했던 유라는 그들의 운명 변화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듯한 돈으로 사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나 힘들게 살기 싫어, 지훈. 당신이 나한테 편안함을 줄 수 없다면 난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어.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저 침묵했다. 마음이 부서졌다. 머릿속에는 다시 민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빠듯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항상 인내심이 많았던 여자. 그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출근하려 할 때 식탁 위의 편지에 깜짝 놀랐다. 유라가 쓴 편지였다. 이렇게 사는 거 지겨워. 나 갈게. 찾지 마. 그날 이후 유라는 사라졌다. 그녀는 지훈의 저축액 일부와 몇몇 귀중품을 가지고 갔다. 예전에 그들이 살던 집은 이제 텅 비게 느껴졌다. 지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유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는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순간의 욕망을 위해 좋은 여자를 버렸고 이제 그는 똑같은 심지어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 속에 버려졌다. 한편 케이터링 사업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민서는 옛 친구를 통해 지훈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침묵했다.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약간의 동정심도 있었지만 안도감도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은 공평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한 사무실에 주문을 배달하고 있을 때 건물 밖에서 익숙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훈이었다. 그는 초라해 보였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은 생기가 없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그를 잠시 쳐다보고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지훈 씨. 안녕. 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오후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잘 지내시길 바라요. 저는 계속 일해야 해서요. 그녀는 돌아서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지훈을 남겨두고 떠났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확신에 찬 걸음으로 멀어지는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가 상처 주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우아하고 자존심 가득하게 걷고 있는 여자. 업보가 찾아왔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서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상처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진실하고 강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운명에 감사했다. 과거의 파멸로부터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날 아침 햇살이 민서의 작은 집에 부드럽게 비쳤다. 집 뒤 나무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평온한 배경이 되었다. 민서는 아침 식탁을 차리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예전과 매우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한밤중에 눈물도 없었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으며 배신으로 금이 간 마음도 없었다. 그녀의 케이터링 사업은 이제 크게 번창했다. 그녀는 이미 4명의 정규 직원을 고용했고 집 근처에 작은 생산 주방을 임대했다. 수요는 계속 증가했고 심지어 몇몇 대기업이 단골 고객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드는 모든 음식에 민서는 항상 진심을 담았다. 그것이 그녀의 요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평온함은 이제 민서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삶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다. 매일 아침 그녀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일어났던 모든 일에 감사했다.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오늘날의 그녀를 만든 힘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도심에서 열리는 음식 바자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였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콘셉트로 케이터링 부스를 열었다. 테이블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었고 유혹적인 음식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뜻밖에도 민서의 부스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와중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그 도시의 큰 레스토랑 중 하나의 주인인 박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민서 씨의 요리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말했다. 민서 씨의 케이터링을 우리 레스토랑의 정규 파트너로 삼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민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미소로 바뀌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물론이죠. 정말 기쁩니다. 그 만남은 민서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 협력으로부터 그녀의 사업은 더욱 발전했다. 그녀는 결혼식과 기업 행사 등 큰 행사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박 사장의 레스토랑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서는 그 레스토랑의 운영 매니저와 자주 교류하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남자로 이름은 윤재혁이었다.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민서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전문적인 것에 국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서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재혁은 항상 민서를 존중했고 그녀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민서가 지칠 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었다. 그는 종종 말했다. 민서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혼자서 이만큼이나 일어서신 게 존경스러워요. 민서 씨 같은 상황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 소박한 말이 민서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그녀 자신 때문에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주문 배달을 마친 후 민서와 재혁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즐겼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민서 씨, 재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신에게 과거가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 당신이 강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여자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민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현명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재혁 씨, 고마워요. 지금 당장 약속할 수는 없지만 당신을 더 잘 알아가고 싶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그려졌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재혁은 종종 주방에 와서 돕거나 그저 민서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존재는 압박이 아닌 평온을 가져왔다. 그는 민서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지훈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한편 민서가 점점 더 성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 옛 이웃들과 심지어 전 시어머니까지도 그 성공에 대해 들었다. 예전에 그녀를 얕보았던 것에 대해 사과하러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민서는 원한을 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저는 오래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몇 달 후 레스토랑의 새로운 지점 개업식에서 재혁은 많은 손님들 앞에서 단호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섰다. 그는 민서를 앞으로 불러 하얀 장미 꽃다발을 건넸다. 민서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해요. 앞이나 뒤가 아니라 나란히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민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손님들이 감동의 박수를 쳤다. 민서는 재혁을 바라보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그날 새로운 행복이 진정으로 민서를 찾아왔다. 그녀는 삶의 폭풍을 겪고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진실한 사랑의 품에 서 있었다. 이제 민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인내, 강인함, 그리고 관용의 결과인 빛 속에서 살았다. 지훈과 유라는 멀어진 과거가 되었고 미래는 그녀 앞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민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상처로부터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민서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누군가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